안녕하세요. 과묵한 누굴까입니다. 이거 죽음에서 피어난 눈 다섯 번째 시간인가 봐요. 이 얘기 이제 뭐 거의 지겹죠? 뭐 귀신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잃은 귀신이 어느 마을에 눈을 떠보니 모르는 천장이다. 그 클리셰로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촌장한테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퀘스트가 뭐냐? 군대 물리치기. 예. 해가지고 우치다 하고 또 누구였지? 야마다 그 둘을 붙여가지고 얘네가 군대를 물러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어, 주인공의 과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주인공의 옛 동료 사이토하고 슌페이 얘네 둘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이거 할 때 반전이 두 개인 거야. 스즈키였나? 스즈키 언니였나? 걔를 주인공이 죽였고 그리고 주인공이 결국 맞붙어야 되는 상대는 주인공의 형이었던 거죠. 원하지 않은 순간 나는 최후 결전의 장소로 그를 유인한다. 그는 활을 계속 쐈지만 나는 칼과 창이 아니면 타격을 입지 않는 영혼이다. 진짜 선택적 타격을 받네. 왜 활은 안 통하고 칼과 창만 통하냐? 활 통하면 총도 통하니까 그런 건가? 참고로 얘는 독도 안 통합니다. 그는 결국 건강한 말을 타고 도망치는 듯이 보이는 나를 쫓기 시작했다. 잘됐다. 눈이 서서히 흩날리기 시작하는 벌판으로 그를 계속 유인했다. 아무도 그를 따라서 오지 않았다. 아니, 그것보다는 그가 혼자만 가게 놀아 지시한 걸지도 모른다. 방해만 되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힘찬 귀신의 덕도 크다. 아니, 이 모든 추측이 다 사실이 아니라 해도 역시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적수는 혼자고 이쪽은 나를 포함해서 다섯이다. 다섯이면 야마다, 우치다, 슌페이, 사이토 이렇게 겠죠? 그리고 나. 두 명의 출중한 닌자들은 암살이 돼가며 흔들림 없는 인간이다. 목적지에 가면 갈수록 나는 복수를 갚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어, 게다가 자꾸만 내 주위의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려서 복수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다. 분노가 생겨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서서히 흩날리던 눈이 어느새 한방눈이 되고 바람까지 휘몰아쳤다. 일전에 병사들이 두려워하던 귀신의 분노였다. 나는 뒤돌아섰다.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닌자들이 근처 나무 위에서 독침으로 말을 쐈다. 사실 그를 죽이려 한 독이었으나 그가 탄 말이 맞아버려서 그는 낙마했다. 이 묘사가 되게 건조해요. 예, 예. 그렇게 안 느껴져요? 문장 자체는 짧지 않은데 제가 지금 이걸 다시 고쳤으면 되게 막 길게 막 고쳤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스토리는 여기서 뭐 늘리고 줄이고 할 게 없어서 이거 손 안 될 겁니다 이거. 그러나 눈이 잔뜩 쌓인 데 떨어졌기에 별다른 부상을 입지 못한 모양일 뿐더러 멀쩡한 말이 죽어버렸으니 상대가 귀신 혼자가 아님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확실히 그는 주위를 심하게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면 돌파밖에 없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두 명의 닌자들이 그를 주위에 에워쌌다. 그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말이다. 닌자들이 직도를 꺼낸다. 드디어 검으로 승부를 가른다. 하지만 닌자들의 검은 잘 재련되지 못한 것. 예,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닌자들이 쓰는 검은 그렇게 강도가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사무라이들이 쓰는 검은 되게 당금질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닌자들 쓰는 검은 그냥 사무라이들 쓰는 검에 비하면 그냥 대충 만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를 빼온다든가 비열한 수작을 부린다든가 그런 종류의 일들을 했대요. 얘네들이 일본 역사에 실제로 있었다 그러고 근데 미디어에 묘사된 것만큼 막 무슨 인술 부리고 그런 건 판타지죠. 음. 나는 일전에 야마다의 검을 봤지만 그것은 나무조차 베지 못하는 무딘 칼이다. 하지만 상대가 혼자라도 일단 상대는 굉장히 예리한 검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상대가 어느 정도의 검술 실력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뉜다. 먼저 공격한 쪽은 무사했다. 아무래도 두 닌자가 쓰는 칼이 별로임을 그때의 싸움으로 어느 정도 아는 모양이었다.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그는 야마다의 눈에 눈이 들어가서 눈을 깜빡거린 걸 관찰한 모양이었다. 왜 이걸 창이라 했지? 요거 보고 창이란 건가? 단 한 번의 부딪힘으로 칼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어이없는 일은 없다. 하지만 칼을 부딪히고 난 뒤에도 계속 칼을 맞댄 상태에서 나의 원수는 야마다를 발로 걸고 넘어뜨렸다. 넘어진 뒤에 무사는 허리에 찬 단도를 꺼내서 닌자의 숨통을 끊었다. 어? 죽였어? 하지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내 동료가 아니었다. 대개 이런 경우에 닌자들은 동료의 죽음을 잘 슬퍼하지 않는다. 감정보다 임무가 먼저다. 그렇기에 그들은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이다. 이거 온점을 안 썼네. 실수도 실력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20년 이상의 세월을 오직 암살과 심리전과 도주 기술 연마에만 힘쏟은 자들이다. 무사들이 제 아무리 닌자들을 죽이려 해도 닌자들은 잘 피하는 편이다. 근데 왜 얘는 그냥 순식간에 죽어? 다만 이번 무사는 닌자들의 습성을 잘 아는 녀석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닌자들을 고용한 적도 있고 그 닌자와 함께 닌자와 귀신과 대치한 적도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이거 대치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거 경험 빼도 될 텐데. 어쨌든 나도 거들어야 한다. 우치다는 사실 검술에 뛰어난 편은 아니다. 다만 이번엔 그들의 암살 무기를 던졌는데 그걸 무사가 다 튕겨낸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사는 암살 무기를 튕겨내면서 전진했다. 무사는 장검을 휘두르기에 한 발만 다가서도 공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는 두 걸음이나 전진했다. 그것은 곧 내 동료들이 두 걸음 정도는 후퇴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후퇴하지 못했다. 눈이 워낙 쌓이는 중인데다 바람도 휘몰아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우치다는 뒤로 넘어졌다. 이 닌자들이 왜 이렇게 허술해? 넘어진 닌자는 틈을 놓치지 않고 독침을 쏘았지만 갑옷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 다시 또 독침을 쏘았지만 자꾸 치아키의 목이 아닌 갑옷에 꽂혔다. 갑옷을 입고 있고 제기. 아니 전투를 하면 갑옷을 입는 걸 생각해야지. 우치다는 임무에 실패하자 가차없이 자결했다. 이 끝이 다가오니까 그냥 망설이 없이 캐릭터들 다 죽네 죽어. 무사와 1대1로 싸울 만한 검술이 아니라는 것, 즉 검술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목을 단검으로 베었다. 나를 쳐다보면서 말이다. 내가 상대하는 이 자는 진정 홀로 싸우는 무사가 맞단 말인가. 숲이 험했으면 계속 숨어 쓸 수 있었지만 눈밭이라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눈도 휘날려서 원거리 공격 무기는 사용하는데 힘이 들었다. 나는 또다시 비극을 보고만다. 촌장님은 목숨이라도 구하고 유품을 챙기기라도 했지만 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싸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벌어진 둘의 죽음이 너무나 순식간이라 진짜 순식간이었어. 뭔가를 할래야 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슌페이는 눈앞의 상황에 어이가 없었는지 숨지 않고 창을 들고 치아키 뒤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것도 치아키가 틈을 보여준 것이었다. 치아키는 누군가 있을 것이란 걸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슌페이는 닌자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눈이 더욱 거세지자 치아키는 얼른 싸움을 끝내기 위해 힘껏 검을 내리쳤다. 슌페이가 창으로 막았지만 창은 두 동강이 났다. 슌페이도 장검을 꺼냈다. 하지만 찡그린 인상에서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거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상대 이렇게 누언쓸 필요 있었나? 나도 합세해야만 한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분노에 잠식된 몸이 날씨를 더욱더 미치게 만드니 스스로의 몸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나는 침착함을 잃었다. 발음도 엉망이 되고 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게임할 땐 안 그런데 이렇게 글을 쭉 읽어나가는 거 하면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 돼가지고 귀에서 약간 제 목소리가 울려요. 그러니까 침도 자주 삼켜야 되고. 어디 보자. 침착함 잃었다까지 했죠. 스즈키 언니 말대로 나는 어쩌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 그것도 무사의 덕목이었음을 나는 왜 몰랐던가. 슌페이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럴 때 사이토가 분명 후방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사이토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이토 왜 안 나타나? 절망적이다. 슌페이는 사이토 따윈 있고 눈앞의 적만 보고 있다. 싸움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자세. 저것이 진정한 무사다. 둘은 바람이 휘몰아치고 눈이 쏟아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서로를 계속 노려보았다. 이윽고 둘은 서로의 진검이 진가를 발휘해야 할 일격을 서로에게 가했다. 그러나 검이 엇갈리면서 서로는 서로에게 상처조차 주지 못했다. 이거 서로는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서로는 되는데 서로는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좋죠? 그냥 서로에게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요새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눈이 계속 휘날리자 둘은 눈을 감았다. 치아키가 땅을 더듬어 돌멩이를 던졌다. 슌페이는 아마 닌자를 데려올 것이라는 내 경고를 명심한 까닭인지 돌멩이를 독침으로 상상하고 지나치게 세게 휘둘렀다. 돌멩이가 반으로 나뉜다. 그리고 치아키 공격이 들어온다. 그걸 무사는 최강의 일격으로 받아친다. 이 싸움의 전개를 어떻게 흘러갈지는 나도 모른다. 날씨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주인공은 날씨를 막 눈보라 몰아치는 거 말고 여기서 이 싸움에서 하는 게 없어. 다 닌자랑 예전 동료들 붙어가지고 닌자는 벌써 죽고 주인공이 하는 게 나오겠죠 나중에? 이 지리한 싸움으로 둘은 서서히 지쳐갔다. 하지만 살아있는 주군을 모시는 자와 주군의 복수를 하려는 자는 서로의 실력을 다 알게 됐다. 네 대머리 주군을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네 놈이야말로. 닌자가 주군 실점을 되찾도록 하지.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걸? 둘은 서로를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파악했다. 슌페이는 낮은 자세로 돌진했고 치아키는 휙 뛰어올랐다. 슌페이는 다리 쪽을 공격했으나 허공을 벨 뿐이었다. 치아키는 순간에 오판을 한 슌페이의 팔을 잘라버렸다. 와, 치아키 왜 이렇게 세? 땅에 착지하고 나서 반바퀴 돌아 슌페이 다리를 잘라버렸다. 와,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잘랐어. 그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슌페이 심장에 검을 꽂았다. 와, 3명 죽였네? 주인공 포함하면 4명이야. 진정한 무사 슌페이는 그렇게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 심장에 쏟아지는 피가 눈밭을 붉게 물들였다. 어느덧 새벽이다. 그 피의 마지막 한 방울. 이게 마지막 챕터 같아요, 제 생각에. 날씨를 생각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었다. 그것보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눈앞의 복수할 대상만을 보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었다. 감정을 앞세웠다. 그것이 이를 그르치게 만들었다. 촌장의 기대를 저버렸다. 하지만 이젠 내가 나설 차례다. 장검을 꺼내든다. 그리고 그를 쳐다본다. 그도 나를 쳐다본다. 귀신 주제에 장검을 쓰다니 전생에 무사했나 보군. 비꼬지 마라. 난 네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을 검술로 수련했다. 그냥 검술을 수련했다 하면 될 텐데. 네가 마치 류다이의 제자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보고.
류다이의 제자 다츠지다. 다츠지. 류다이는 언제 나왔지? 이건 어디서 이름을 따온 걸까? 눈이 멎었다. 나와 형은 진검으로 승부했다. 여기서야 지금 형으로 부르네. 아니 형으로 보지 않겠다. 이 녀석의 몸짓은 예전 그대로다. 똑같은 검법으로 나를 대했다. 나도 내가 쓰던 검수를 썼다. 스승님이 유년 시절 가르쳐준 검법과 청년 시절 스즈키 언니가 알려준 검법. 하지만 저쪽은 공격, 이쪽은 방어의 구도가 되니 불리한 건 내 쪽이었다. 결국 나는 최후의 수를 쓰기로 했다. 틈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걸 눈치챈 검사는 최후의 일격으로 나를 찌른다. 나는 그대로 몸에 검을 찌르게 놔뒀다. 그 검은 천을 그의 검이 관통했다. 나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모른다. 고통 따위 모른다. 단지 눈앞에 있던 검사와 나의 수에 넘어간 걸 알아차릴 뿐이었다. 나는 녀석이 검을 빼기 전에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녀석이 검을 못 뽑게 손목을 잡고 그를 얼른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놓고 왼손으로 단검을 빼내서 그 녀석의 등에 꽂았다. 와, 꽂았어 드디어. 그때 흰천 귀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바람에 천은 날아가 버리고 내 눈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가면에 입술을 맞추고는 눈물을 흘리며 웃어주었다. 스스키. 사라졌다. 하지만 이놈은 전혀 몰랐다. 이 녀석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 날 죽이려 한 수였군. 나는 이미 죽은 몸. 귀신이 더 죽을 수 있는가? 오로지 죽음과 부모와 여인과 나의 원수를 갚을 뿐. 갚아야 될 대상이 참 많네. 죽은 부모, 여인, 나. 그래도 너는 지금 발끝부터 사라지고 있지. 아, 맞다. 관통했지, 칼이. 녀석 말대로다. 나를 감추던 검은 천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 몸이 드러날 리가 없다. 나는 육신이 없다. 허공에 검은 천을 씌우고 거기에 흰 가면을 붙인 귀신일 뿐이다. 나는 녀석을 더는 끌어안을 수 없었다. 그 녀석은 내 몸에 박은 검을 뺐다. 벌써 이마에 땀이 맺힌 모양이군. 너는 단검을 빼도 죽고 안 빼도 죽는다. 뭐? 거기엔 닌자가 준 맹독이 묻어있거든. 너는 등에 검이 꽂혔기 때문에 독이 심장에 빨리 퍼질 것이다. 그 녀석은 뒤로 물러섰다. 네 녀석 없애버릴 테다. 미안하지만 분노는 피순환을 도와서 더 빨리 죽는다고. 너! 그리고는 손을 더듬어 단검을 빼내고는 피를 눈 위에 토했다. 하지만 난 그때 검은 천이 완전히 사라지고 흰 가면이 땅에 떨어졌다. 아, 최후야, 최후. 보이는 것은 하늘뿐. 아마 그 치아키, 내 원수는 비정한 형은 눈에 피를 토했으니 죽어버렸겠지. 아, 이게 마지막 챕터가 아닌 모양이었어. 이게 마지막 챕터가 아니었어. 아, 끝인 줄 알고 끝까지 갔는데 아니었네. 야, 근데 치아키 왜 이렇게 잘 싸워? 4킬이야, 4킬. 예, 닌자 둘, 그 다음에 옛동료 한 명, 그 다음에 주인공. 거기다 주인공은 2번 죽이네. 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네. 아무튼 오늘 낭독할 내용은 이게 다예요. 마지막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되게 짧을 건데 내가 왜 여기서 잘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